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심장, 바로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과연 한전은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130조 원. 이게 바로 지금 한국전력이 짊어지고 있는 총 부채 규모입니다. 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한전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을 독점하는 이 거대 기업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왜 수많은 분석가들이 입을 모아 바로 2026년을 역사적인 컴백의 해로 꼽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먼저 한전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이 뭔지 파헤쳐 본 다음에요. 2026년의 반전 카드와 또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의 최종 결론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부채의 늪에 빠진 거인. 대체 그 늪이 얼마나 깊은지 위기의 규모부터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부채 비율이 무려 497%입니다. 보통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의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인데 이걸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이걸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쌓인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사실상 자본 잠식 직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부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 문장이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1년에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 4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전이 정말 열심히 전기를 팔아서 영업이익을 4조 원이나 벌어도 그 돈이 전부 은행 이자로 나가서 결국 남는 게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셈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규제된 가격의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인은 바로 이 규제된 마진 모델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한전은 자기 가게 물건값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사장님 같은 거예요. 발전 원가, 그러니까 원재료 값은 계속 오르는데 정부가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꽉 틀어 막는 거죠. 이러니 이익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손실의 악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국제 유가나 LNG 가격이 폭등해서 발전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도 정부는 전기요금을 동결합니다. 그럼 한전은요, 말 그대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쌓인 천문학적인 적자는 바로 이 덫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2026년 대탈출의 해입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 카드는 바로 AI 혁명입니다. 여러분, 생성형 AI나 데이터 센터는요, 괜히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분야의 전력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단순히 전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경제를 떠받치는 필수적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영리한 비용 절감책입니다.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요금제라는 게 도입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발전소가 몰려있는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더 싸게 사올 수 있게 되는 제도예요. 마치 우리가 산지에 가서 농산물을 더 싸게 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되면 한전의 평균 원가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LBMP 도입만으로 연간 약 1조 3천억 원의 이익이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유가 변동 같은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그냥 제도가 바뀌면서 생기는 순수한 이익이라는 점에서 정말 강력한 한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촉매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원자력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당 55원 수준인데 비싼 LNG 발전은 175원이나 합니다. 거의 3배 이상 저렴한 거예요.
지금 정부가 원전 비중을 다시 늘리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한전의 평균 발전 비용을 크게 낮추는 아주 확실한 카드가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리스크도 있겠죠. 네 번째 섹션에서는 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역풍은 무엇인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결국 이 줄다리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AI 수요 폭증, LNP 도입, 원전 확대라는 정말 강력한 순풍이 불어오고 있죠.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갑자기 국제 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리스크,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는 이자 부담, 그리고 선거 같은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압력이라는 만만치 않은 역풍이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순풍과 역풍을 모두 고려했을 때 과연 한국전력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한전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이 수치가 1보다 낮으면 회사가 망해서 자산을 다 나눠줘도 지금 주가보다는 많이 받는다, 즉 저평가됐다고 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전의 현주소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PBR이 고작 0.4배 수준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의 비슷한 전력 회사들이 1.8배, 심지어 3.2배까지 평가받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뭐 엄청난 저평가 상태인 거죠. 자산 가치의 절반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투자 이야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궁극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숨어 있습니다. 바로 법에 의해서 수익성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그 똑딱거리는 시계입니다. 예전에 한전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채권을 더 발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법을 바꿔서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늘려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27년 말이 되면 이 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전까지 한전이 흑자를 내서 재무구조를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가 전력망이 마비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전에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전이 충분한 이익을 내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분석, 즉 2020년의 구조적인 변화와 2027년이라는 강제된 회복 시나리오를 종합했을 때 보고서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바로 66,500원입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027년이라는 데드라인이 한전의 흑자를 강제로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멱살 잡고 끌어올린 회복이 과연 진짜 배기일까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체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한국전력 투자의 성패를 가를 최종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